여러분,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서울의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다고 해요. 와, 탁탁탁탁. 지금 코코가 아픈 건 아니고요. 산책 1시간 반 정도 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중입니다. 서울 재개발 지역 땅 주인 됐다고 하면 재테크 좀 잘했다 라고 싶으시죠? 이 토지를 구입하게 된 계기가 제가 투자에 실패로 했던 거라서 오늘 실패담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. 잘된 이야기보다 뭔가 하다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거에 좀 더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생각보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. 제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결제하기 전 혹은 투자하기 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거 너무 부끄러운 게 나오네. 제가 이제 처음에 했었던 강의는 공매 강의였어요.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으로 실제로 나가야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쉽게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때 배웠었던 건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방식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꼭 필요한 땅을 공매로 나왔을 때 사는 거예요. 선산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러면 바로 나 이거 공유물로 내가 산 건데 내 거 토지 사주면 될 것 같아 하면서 그거를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준다 이런 거죠.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가지고 조금 빠르게 현금화를 하는 구조예요. 공매에 관련해가지고 투자하실 분들한테 이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직장이었잖아요. 분석을 할 시간도 사실 많이 없어요. 저는 그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저 그냥 실시간 조회에서 가장 높은 거 봤어요. 어찌됐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물건지를 보고 뭐 등기부로 등본 떼면서 거기서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좀 투자로 갔었던 거 상당히 제 시간을 많이 줄여줬다고 생각하기는 해요. 근데 저는 선상 건드리는 건 좀 나중에 진짜 처벌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봤었던 건 이제 기획부동산 쪽이었고요. 현재 시세보다 저는 30% 저렴하게 왜냐하면 공매로 나온 건 60%나 저렴하게 나온 거라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나홀로 전자소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한 거였는데요. 첫 번째 했을 때는 공유자분들이 안 나왔어요. 근데 두 번째를 하게 되니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땅이 넘어가면 안 된다. 200만 원을 웃돈으로 줄 테니 땅도 넘기고 고소를 취하해달라 라고 하시는 거죠. 아버님께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 민망했거든요. 땅 플러스 그 2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거의 한 800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와서 조용히 소를 취하를 하고 소송에 들어갈 때 금액을 내야 돼요. 이제 법원에다가 그것만 해도 거의 160만 원 정도인데 중간에 취하를 했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 돌려받았는데 너무 부끄러웠었던 제 투자의 실패였어요. 그게. 이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. 아, 나는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. 만질게요. 죄송합니다. 이제 뭔가 돈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투자 방향을 좀 바꿨어요. 다음에 제가 선택했었던 게 이제 토지 중에서도 도로로 묶여있는 거였어요. 이 도로로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괜히 땅 잘못 샀다가 그 위에 불법 건축물이라도 있으면 또 이거를 주택수로도 포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같은 것에 들어가는 도로 근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었거든요. 서울 3군데, 대전 2군데로 해서 도로를 샀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재개발이 됐다고 한 거거든요. 이게 벌써 4년 전 일이거든요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산 땅이 재개발이 됐어. 아싸 너무 좋아. 뭐 이런 것보다는 나에 대한 투자 성향을 먼저 아는 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사실 좀 돌이켜보면 저는 좀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궁금해하는 성향이긴 해요. 제가 궁금해하는 걸 남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. 뭐 아니면 도?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저는 결과보다 과정 중에서 공부하고 알게 되고 그런 지식들이 좀 설렌다라고 해야 되나? 첫 번째 투자가 실패를 하고 났기 때문에 제가 도로를 산 거였고 혼자 인터넷으로 소송하는 법률도 알게 되고 가장 최근에 집 이사하면서 등기 친 것도 저는 다 셀프 등기로 했거든요. 법무사 비용만 다 플러스 한다고 해도 그때 당시 소송 비용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고 제가 실패에 대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가장 최근에 그리고 저 또 실패했어요. 예창패 제가 그 플랫폼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를 냈었는데 어찌됐건 떨어졌어요. 또 실패했다. 몇 달 동안 그거 하면서 약간 미쳐 있었거든요. 재밌어가지고. 실제로 디자인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까지 움직일지 이제 알고리즘까지 생각을 하고 화면도 구현을 했고 랜딩 페이지까지 만들고 근데 이거 말하기 되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 사실 제가 서류 통과할 줄 알고 PPT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. 대본을 3페이지까지 이제 외우고 있는 도중에 떨어졌습니다. 피드백 요청을 했어요. 나의 부족한 점이 뭔지 그리고 내 점수가 몇 점인지. 그때 받은 점수가 78점이었고요.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대요. 근데 이제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BM 방어 전략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좀 패착 요인처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어찌됐건 저는 내년에도 다시 도전을 하긴 할 거거든요. 솔직히 많이 아쉬운데 저 몇 달 동안 되게 재밌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IT가 굴러가는 건가 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 강의를 듣기 전에
그냥 커리큘럼 쏙 뽑아와가지고 GPT한테만 물어봐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. 가장 큰 거는 제가 했었던 실패담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 영상을 찍은 거에 대한 의미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진짜 살면서 되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도전했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조금씩 한번 묶어보겠습니다.